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1월 9일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릴 때 이때까지는 글이 영상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들이나 사진들, 동영상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그런 사진에 대한 것,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작권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화면들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커져서 이제 저의 뉴스를 전해줄 때, 베트남 소식을 전해줄 때 배경들을 저희 일상을 이렇게 찍어서 거기에 배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는 제 생활, 베트남 생활의 모습들이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는 영상은 당구장 영상입니다. 이전에 한 몇 번 정도 저희 베트남 당구장,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당구장들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영상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끔씩 제가 당구 치러 갈 때나 베트남에 어디 갈 때의 모습들을 베트남 소식을 전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11월에 일본과의 베트남 홈 경기가 있습니다. 하노이의 미딩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의 일본 경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홈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예매 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폭주를 했는데요. 10분 만에 최고로 비싼 두 개의 티켓, 두 가지 종류의 티켓, 우리나라 돈으로는 45,000원, 가장 비싼 건 6만원짜리 좌석이 매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싼 25,000원과 35,000원 정도 되는 이 티켓도 20분 만에 모두 매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앱에서 이렇게 살 때는 한 사람이 2장밖에 구입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가격이 2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폭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경기의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는 웃돈을 주고 이제 이미 산 사람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흥분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관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승리 후에 거리 응원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거리 응원은 승리를 하더라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지금 방역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니고 지금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거리 응원은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경기에서 이기기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기면 좋겠지만 무승부만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월드컵 최종 예선 팀 중에서 유일한 동남아시아 팀이라서 그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 팀은 실점을 10점을 했고요. 그리고 4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아직까지 비긴 적도 없기 때문에 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서는 베트남 외교부에서 1월에 국제선을 운항을 재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률이 높은 15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편을 재개한다고 정부에 승인을 구했고요. 3단계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요. 1단계는 호주,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노선을 오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는 사람은 7일 격리를 해야 되고요. 백신 미접종자는 14일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약 12,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이 기간에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2022년 2분기인데요. 베트남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검역을 면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도 미접종자가 들어오게 되면 14일 격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내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비행 일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달에는 지금 푸콕, 나짱, 꽝린, 꽝남, 다낭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특별기가 항공편이 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구역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역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간에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안 좋은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베트남 소년을 성추행한 미국인 남성이 징역형 9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소환되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미국에서 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미국인 66세의 남성인데요. 베트남의 소녀가 아닌 소년들을 성추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착취 외설부서인 워싱턴 DC에서 사건을 기소를 했고요. 범죄를 저지른 연도는 2015년 1월 영어 교육을 가장해서 소년 3명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년 1명은 당시에 11세라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여러 번 있었고 이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1987년에 아동상해 위협으로 인해서 한 건을 받아서 10년형을 미국에서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또 2003년에는 쿠바에서 미성년자 범죄 미수로 인해서 2년형을 또 선고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도박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는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베트남으로 건너와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큰 건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이 되었고요. 베트남 전역에서 운영되는 규모가 14조 베트남 동이라고 합니다. 6억 17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7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네요. 이런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적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1월 4일 하노이 등 15개의 태스크포스를 급습해서 이 사람들을 잡았는데요. 경찰은 23명을 구금을 시키고 또 많은 문서도 압수를 하고 총 4대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는데 그 중에 2대는 마이바흐라고 합니다. 게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게임에서 얻은 디지털 코인을 은행 계좌로 이체된 실제 돈과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플레이하는 사람은 딜러에게 직접 돈을 이체시키면은 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코인으로 게임을 해서 도박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자국민이 카지노에 출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그런데 현재는 푸콕 섬하고 꽝린성 단 2곳만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베트남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베트남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일관성이 사실은 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고 백신을 얼마만큼 맞았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은 이 조치들이 보면 전국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틀과 룰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방역 규칙들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진짜이고 어떤 부분들이 현재의 유효한 방역 조치인지가 조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지금 다시 베트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 10,000명 가까이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리고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박장성에서는 다시 봉쇄를 하는데요. 검문소도 일부 다시 재개를 하게 되고요. 인민위는 긴급 공문을 발행을 해서 식당, 카페, 매장 영업을 다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달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박장성의 옌터 지역은 11월 6일 오후 6시부터 의료 봉쇄 및 이동 통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비스 시설의 운영을 모두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흥앤성에서는 11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요. 하팅성에서도 11월 5일과 6일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지역에서는요, 11월 7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단체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식당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또 하우장성에서는 11월 8일 모든 사람들에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긴급하고 필수 상황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체를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호치민 같은 경우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한 달 앞당겨서 다음 달부터 외국인의 관광을 허용한다, 격리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코로나 방역법에 대해서 지금 자주 바뀌고 있어서 사람들이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요소수 대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부터 상당히 요소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의 요소수를 중국의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요소수가 수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다양한 나라의 요소수를 확보하려고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로부터 약 1만 톤의 요소 수입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했고, 우선 다음 달부터는 차량용 요소를 200톤 들여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협의로 수입 관세 0%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5 내지 6.5%의 관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호주에서 들어오는 요소수도 전날 발표한 2만 리터보다는 7천 리터 더 추가해서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요소수에 대한 뉴스들은 베트남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하는 저와 같이 운동을 하는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뭐 요소수를 넣어서 이렇게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간편하게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정관 수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소수를 넣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단속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의 베트남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아침에 그런 대화를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뉴스들이 베트남 사람들도 현재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요소수의 수급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저도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 주식이 요즘 특히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전체적인 주식의 수익을 보게 되면은 한국 주식이 많이 마이너스를 가고 있고 미국 주식은 계속 플러스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한국 주식의 비중이 조금 커서 큰 마이너스 폭을 가져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경기가 좋아져야만 저의 개인적인 자산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의 이런 큰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